네, 오늘 짱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볼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지스택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가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주도성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는데요. 여전히 여기일까요? 자, 1번 먼저 열어봅니다. 자, 오늘 세진중공업 리포트 영향이라고 봐야 될지 조선부터 기자재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이 좀 됩니다. 그러면 조선에 대해서 어떠한 포커스를 가지고 이제 또 봐야 되는 걸지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제가 리포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코멘트로 흐름이 강력하게 만들어진다라고 봐도 될지, 그리고 이게 연속성이 있을 만한 세부 내용인지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이만하면은 조선주 다 쉬어갈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럴 때가 맞아요. 기회인가라는 또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뭔가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 그리고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해져야 됩니다. 근데 조선주의 경우는 오히려 우려감보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다 이런 내용보다도 훨씬 더 그 이상의 또 기대감들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의 경우는 우리가 그래도 하반기에는 좀 더 꾸준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일단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꾸준히 역시나 주가가 한 자리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전체적인 추세적인 흐름들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좀 조선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되, 그래도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은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조선주들이 올라오면서 지금의 경우는 뭔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온 중수형주 조선주들이 오히려 관심이 모아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의 대형 조선주의 경우는 워낙에 긍정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왔다 보니까는 반대로 이번에는 좀 중수형 조선주 쪽으로도 좀 시선이 옮겨지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뭔가 가격적인 면에서 아직까지는 덜 올라온 중수형주 조선주 좀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주의할 게 있다면은 일단 대형 조선주의 경우는 추세적으로 뭔가 우상한 흐름을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중소형 조선주의 경우는 아직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만큼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을 간혹 나타내기도 하고요. 특히나 예를 든다면 HJ중공업의 경우가 물론 관련된 수주거리라든지 또 기대감이 더해졌긴 했지만은 사실 그때마다 단기적으로 상승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대형 조선주보다는 좀 조정 흐름이 자주 나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형 조선주를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조금 대형 조선주보다는 좀 변동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지금 만약에 대형 조선사에 대한 비중을 확보하고 계신 분은 무리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을 것 같다 보이는 중소형주로 굳이 갈 필요는 없다로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조선주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 조선주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전략이 더욱더 필요하실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조선주를 사야 될까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신다면은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사실 대형주들이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는데,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오히려 중수형 조선주 쪽으로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이 더욱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동반하니까 그 점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셔라, 이렇게 조언 주셨습니다. 조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지은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조선에 대한 힘이 강력하게 계속 나오는 요즘이잖아요. 또 한 번 뭐 비슷한 결의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장 궁금하니까요. 포트에 없으면 넣어야 될 구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지 질문을 드릴게요. 특히 관세 협상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그러면 또 조선 카드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포인트로 본다면 상단 더 열려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끝을 모르고 또 오늘 맞아요. 신고가의 영역으로 다시 한번 좀 진입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저는 여전히 좀 기회 요인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전략적으로 이번에 뭐 관세 협상 관련돼서도 결국에는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MRO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에 대한 이런 기대적인 측면들은 충분히 여전히 좀 살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주가에 좀 반영이 돼서 굉장히 큰 시세를 만들어냈는데 다시 1분기 실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1분기 실적에서 확인했던 부분들이 생산에 대한 효율성 높였다라는 부분과 마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마진에 대한 확대를 할 수 있는 진입 구간에 들어섰고 또 노동자들도 이미 예전에는 좀 외국인 노동자가 숙련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있었지만 숙련이 되는 그 시기로 진입했다라는 부분 여러 가지 수주에 있어서도 이제는 좀 더 좋은 환경의 수주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미국 쪽에서도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확대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수주들은 LNG 관련된 운반선이라든지 물론 수익성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그런 새로운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는 구간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가권의 자리를 유지를 해주면서 조정의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조정의 흐름들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아직까지는 기대 요소가 좀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세진중공업이 오늘 또 리포트가 나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시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조선주를 못 봤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기자재까지 더 크게 여러 가지의 투자 기회 요인들이 좀 열린 계기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선주는 뭐 내가 너무 많은 비중과 이미 너무 많은 수익을 가지고 있다, 챙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이제 조선주들은 끝난 시기라기보다는 여전히 ING 국면에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진중공업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동이 제대로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지 신규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구간일지 궁금합니다. 아까 강하게 생각보다 올라왔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럼 오늘 오후장에 어떤 뷰를 가져낼지 궁금합니다. 오늘 계속 여전히 20%대 네.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거래량을 한번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2023년 그 아래로 떨어져도 이렇게 큰 거래량이 실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거래량이 상당하네요. 네,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게 동반이 되었는데요. 특히 가격대 우리가 차트로도 한번 봤을 때 그동안 좀 돌파하지 못했던 9,000원 부근대 가격대, 10,000원 초반의 가격대를 오늘 굉장히 시원하게 돌파를 해줬다라는 것은 안 그래도 조선 업황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 상황에서 이 안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업의 어떤 시각 자체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추격 매수에 있어서는 좀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주가의 조정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큰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었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라도 한 번의 눌림목 구간에서는 좀 우리가 기회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만큼 폭발적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군요. 세진중공업에 대한 추가 질문까지 좀 이어가 봤습니다. 조선 그리고 짝꿍으로 방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방산 이야기 오늘 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과 함께 약간 다른 결 그리고 비슷하기도 하죠. 우주항공 좀 묶어서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우주항공이라는 부분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삼성행보는 언제나 주목을 받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삼성물산이 그 중심에 서서 관련된 모멘텀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궁금해서 이 부분 먼저 짚고 가려고 합니다. 본부장님과 삼성물산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삼성물산 쪽에서 우주항공 쪽에 투자를 한다. 여기에 관련한 초석을 만든다. 발사대 건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시장도 뭐 인공위성 워낙 많이 발사하다 보니까 시장 커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삼성물산 쪽에서 이렇게 한번 발을 내딛었다, 한번 간을 본다라고 할까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점에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오는 이 현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은 커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에 지금부터 봐도 될까요? 아직은 아닐까요? 일단은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제주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산업군, 그러니까 우주항공도 마찬가지로 제주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제주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산업군에 대기업이 뛰어든다. 이 소식이 정말 큰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 뛰어든다, 현대가 끼어든다, 이런 투자가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역시나 주가의 경우는 또 이렇게 또 하나의 상승의 재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우주항공주에게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점
점은 이게 바로 단기적 이슈에 그칠지 아니면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시적인 조금 상승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뭔가 구축을 논의 중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상황에 대한 어떤 진행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주 항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주가의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섣불리 좀 매수에 뛰어든다라기보다도 조금 더 상황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보라고 계실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분할적으로는 조금씩 챙길 구간이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소식들이 뭔가 꾸준히 간다라기보다도 일시적으로 그칠 경우도 열어두셔야 되시기 때문에 너무 큰 비중을 가지고 섣불리 진입하시는 것보다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조금씩은 우리가 분할적으로 어느 정도 챙겨보자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본부장님 조금은 조심스러운 구간인 거네요. 자, 그럼 이지은 대표님의 아이디어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상승발 모멘텀 이야기를 했죠. 뭐 사실 단 하나의 뉴스만 오늘 있어서 이렇게 오른 건 아닐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도 아직 있는데 이게 아이언돔이 아니라 이제 골든돔이라고 이름을 짓더라고요. 임기 내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실전 배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트리거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뉴스가 계속 이렇게 플로우가 나오면서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요? 결국은 군비 증강으로 귀결이 되는지 그 포인트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군비 증강이 가장 좀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주 쪽,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군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삼성에서 이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이야기도 하긴 했지만 일단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 나왔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산업들, 그러니까 산업의 확장 국면에서 기대했던 산업이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 항공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테마성의 종목들이 굉장히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되는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감에 따라서 산업에 대한 확장은 분명하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파급의 파이라든지 실제로 실적에 찍힐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의 그런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섹터가 일단 시장의 확장 국면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런 움직임들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우주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흐름을 같이 하는 게 결국에는 5대 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주항공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전방보다는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후방 산업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삼성이 그 움직임을 가져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나라 중소형단의 종목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파급을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삼성물산 쪽에서도 계획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구체화된 건 없다라는 식으로 좀 선을 그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이제 앞으로 시장의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분명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안에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는 좀 나오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장 출발은 굉장히 좋았으나 약간 시세 흐름이 둔화된 부분들도 우리나라의 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삼성발 이슈가 이제 로봇에서 좀 우주로 넘어가나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네, 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작용이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하나의 이슈와 모멘텀으로 체크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는 일부 있겠지만 이쪽에 투자를 한다면 큰 축은 수주 모멘텀을 가진 방산으로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저는 방산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숫자로 증명을 해내고 있고 또 계속해서 요즘 보고서들 나오는 거 보면 유럽과 이제 중동 쪽 이야기가 나오는데 폴란드를 넘어서서 이제 루마니아가 또 새로운 러시아의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점쳐지면서 그쪽에서 무기도 현대화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루마니아 쪽에서의 수주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과 중동의 새로운 모멘텀, 그러니까 새로운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오늘 이란과 이스라엘의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핵시설 타격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는 소식도 나오는 만큼 계속해서 이런 무력 충돌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무기에 대한 수요를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방산주들은 여러 가지
노이즈와 또 밸류에이션의 부담 이야기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유지되고 살아나는 거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이유가 없는 상승이 아니라 이유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계속 가던 쪽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김진경 본부장님의 표도 들어보겠습니다.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더해질 경우에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목표가가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될까 본부장님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조선과 조금 성격이 다르잖아요. 방산 쪽의 수주 모멘텀은 어떻게 계산을 저희가 하면서 뷰를 만들어 가야 될까요? 일단은 방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도 하반기에도 우리가 기대를 할 만한 네.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선, 방산 이쪽이 유독 계속 긍정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오히려 조정 시대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뭔가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건가 할 생각에 다시금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렇다면 꾸준히 계속적으로 추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사실 방산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기대거리가 있고 우리가 뭔가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내용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도 선반영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방산의 경우는 워낙에 지금 우리나라가 좀 진출을 하고 이제 수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중동이라든지 유럽 쪽의 경우는 이 방산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동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인프라 쪽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방위 산업 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동 쪽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만큼 활약을 해주느냐 이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만한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기술력도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에 따른 가격 경쟁력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나 가격 경쟁력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앞으로 하반기에도 충분히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방산주도 역시나 우리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질 분야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곳에 진출을 해서 고객군을 늘릴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보자 조언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볼게요. 오늘 굳건한 쪽입니다. 세부적인 이슈를 가지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종목들도 오늘 오후 들어서 시세 좀 내고 있어서 그 분위기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코로나19 재확산, 니파 바이러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은 대표님과 요거 짧게 볼게요. 사실 처음으로 이게 반응이 올해 나온 건 아닌데요. 그래도 오전장에 강하게 또 한 번 시세를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반납이 일단 많이 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진단키트주에 대한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음에 투자 전략으로서 활용을 해볼만 할지 그 에너지에 대해 좀 설명을 먼저 받고 싶습니다. 저는 투자를 이 부분을 좀 이제는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슈가 나온 지 지금 3일째가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니파 바이러스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 대륙, 홍콩 이쪽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3거래일 연속 지금 계속해서 뉴스는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대부분의 흐름을 보면 또 어저께 시간에 거의 상한가에 안착하는 관련주들이 있으면서 오늘 장 출발부터 굉장히 강했지만 오히려 음봉으로 지금 전환이 되는 종목들이 훨씬 많은 만큼 그만큼 약간 시장은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체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조선과 방산,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갈 수 있는 쪽에 수급이 쏠리다 보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수급이 몰리는 쪽은 확 갑작스럽게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 이런 쪽의 종목군들은 저는 시장의 체질 자체가 지금 다시 또 실적 이쪽으로 좀 맞춰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에 시장이 이제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혼란이 왔습니다. 네. 그때 일시적으로 브라질이라던가 브라질 지금 조류 독감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급을 싹 가져가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이게 과연 연속적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음봉에 대한 부분들 수젠텍을 비롯해서 오늘 시세가 강했던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 대부분이 지금 음봉을 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테마성으로 코로나 관련주들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중에 이 종목 역시 오전에 고가를 만들어내고 빠지게 됐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호재성 재료도 있습니다. 화이자 폐렴구금 백신 특허 침해 소송 승소했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백신 전염병과 같이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라서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음봉을 전환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보유 관점을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내가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게 단순 코로나 이슈로만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개별 이슈도 같이 더해진 부분이라서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보유를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이슈가 나옴에 따라서 사실 가격대를 45,000원까지 돌파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이 이슈의 크기를 좀 크게 해석을 한다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오늘 장기 이평선 121선을 결국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 파이를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과 그리고 이 개별의 이슈도 지금 전체적인 이슈에 좀 묻혀서 가는 경향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좀 더 시장에서 해석을 한 번 더 해서 이 개별 이슈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볼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시되 신규 매수에 있어서는 굳이 지금 시기에는 더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신규 입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121선에 대한 저항 45,000원 돌파 흐름을 보고 매수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요소를 좀 잘 봐야 되는 종목이었군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 부분은 김진경 본부장님과 풀어가 보죠. 사실 오늘 장 초반부터 전통적인 좀 대형 제약주가 잘 간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주들을 쭉 놓고 제가 오후까지 봤는데 저희 코스피 시총 상위주 가운데 본부장님 지금 가장 강한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7%까지 시세를 내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오늘 강력한 수급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몰리는 걸까요? 뭐 굳이 루머까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인적 분할설이 사실 확인 안 된 겁니다. 시장에서 좀 돌기도 했는데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빨간불의 의미가 있는지 강세 배경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어떤 것 때문에 오른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나온 사실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섣불리 기대거를 가지고 접근한다라기보다도 왜 이렇게 올랐는지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뭔가 이제 다른 소식보다도 이렇게 지배구조 관련된 개편 소식 그리고 뭔가 인적 분할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은 이 부분 역시나 뭔가 사실이 완전히 확인이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변동성도 열어두셔야 되십니다. 일단 어느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문으로만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조금 이슈가 나오면서 변동성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셔야 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기대를 가져 접근한다라기보다도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은 지금 일봉선으로 봤을 때 현재 112만 원 부근에 어느 정도 저항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 들어서도 주가가 오를 때마다 이 112만 원 선의 저항을 받는 모습 보였었고 4월 초에도 주가가 한 차례 강세를 보였지만은 이 112만 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 보였다는 점이죠. 지금도 역시나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이 저항란을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는 1차적으로 저항대를 얼마만큼 강하게 돌파해주느냐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도 함께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분할 이슈가 시장에 좀 많이 돌고 있나 봐요. 그 중심에 있는 삼성물산까지 한 번 더 호가창을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두 자릿대 상승 곡선 그리고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고요. 이런 뉴스는 꼭 사실 진위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겠죠. 체크 뉴스 나오는지 저희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이슈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에너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방산이 한 축이라면 또 다른 새로운 축으로 주목을 받는 쪽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원전 대세론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죠. 이지은 대표님.
제2의 K땡땡으로 안정적인 각도를 쭉 위쪽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곳이 원전일까요? 이 에너지 가운데서 다른 거는 핑퐁 핑퐁 하면서 시세 연속성이 안 나오는데 원자력 쪽은 연속성이 워낙 강하게 나타나서 원전이 새로운 그 키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키를 가진 핵심적인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될지 한번 여쭤볼게요.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 네. 다른 원전주들을 끌고 가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독일도 탈원전에 대해서 폐기를 하고 벨기에도 폐기를 하고 지금 유럽 쪽에서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원전을 채택하는 그 속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뭐 블룸버그에서도 이 원전에 대한 새로운 400기 건설에 있어서 한국이 여기서 45% 정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중국과 러시아는 보안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가격적인 경쟁력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업력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인기도가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체코도 좀 결정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좋은 것은 알지만 다른 원전주들까지 시세가 좀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정부 정책 관련돼서 지금 신재생, 풍력이나 태양광 쪽도 같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으로의 수급 분산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가 이렇게 시세가 나올 수 있었던 건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SMR, 대형 원전 그리고 가스 터빈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더 크게 보는 것 같은데요. 가스 터빈 시장이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지금 글로벌 가스 터빈 기업들이 수주가 다 차다 보면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다른 기업들에게 기회가 더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하나의 체크 포인트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전주들 전체적으로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와 흐름을 지금 당장은 같이 하기에는 살짝 속도적인 측면들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돼서는 지금 AI 시장의 확장 국면에서 지금 시장이 반도체 쪽보다는 오히려 전력 인프라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자체는 많은데 이게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홀로 여전히 강하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궁금하시죠? 김진경 본부장님도 비슷한 결을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원전 쪽에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원전을 우선적으로 봤는데 또 그런데 타이밍을 잡기에는 쉬었다가 올라와주고 이슈에 좀 출렁거림이 있기도 한 태양광 풍력 쪽에서의 에너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태양광 관련해서는 뭐 동남아 관세와 관련해서 또 미국 쪽에서의 영향력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회복력은 보이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에너지 섹터를 본부장님 지금은 공략하시겠습니까? 가장 믿음이 있는 쪽에서 모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순환매를 활용하시겠습니까? 일단 에너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순환매를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에너지가 정말 지금 절실히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어떤 신재생 에너지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에너지를 좀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요즘 전력 부족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와주다 보니까는 이 전력 부족을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이런 에너지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역시나 조금 우리가 멀리 내다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런 정책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점이죠. 물론 이렇게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주요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들이 한 차례 좀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은 어떻게 본다면은 일단 기대감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은 조금 긴 시선으로 시선으로 바라본다라기보다도 한참 기대감이 모아질 때 그때 단기적 공략을 하시는 게 더욱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 어떤 섹터의 성격이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라기보다도 정말 길게 봤을 때 중장기적인 기대감으로 어떤 하나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이제 성격을 가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만들어져야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정책적인 내용에 조금 민감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 끌고 여기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살펴볼게요. IT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반도체 하드웨어 쪽의 움직임이 정말 더딥니다. 갈 때가 됐는데 이 이슈에 움직이지 않을까 위로든 아래로든 그런데 아닌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균 본부장님과 이어갈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도 무언가를 더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그 기로에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건지 답답하다라고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 포인트로 여쭤볼게요. 일단은 뭔가 전체적인 AI 산업만 본다면은 정말 기대가 되죠. 네,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여기서 혹시라도 이 AI에 대한 시장이 대만으로 뺏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같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는 기대감 플러스 우려감 이런 의문점들이 함께 더해지면서 크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나라만을 위한 호재거리가 나와주어야 좀 더 주가 자체도 힘있게 움직여질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해보자. 조금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해보자 이런 심리들이 좀 강해지지 않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엔비디아의 경우는 이제 대만 쪽에 대한 어떤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 시장 자체를 대만으로 뺏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각의 전망들도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엔비디아의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가장 큰 연관이 있죠. 특히나 엔비디아의 경우가 어떤 긍정적인 소식거리, 어떤 투자에 관련된 소식거리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SK 하이닉스부터가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SK 하이닉스 관련된 좀 밸류체인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T 넓게 봐서 반도체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른 섹터는 어떨지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은 대표님, 사실 여기가 폭풍적으로 잘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뉴스가 이번 주 계속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OLED 관련주가 그래도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글에서 스마트 안경 이야기가 또 나왔잖아요. 물론 오늘 잘 가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원전 이야기에서 좀 더해서 해야겠지만 딱 OLED만 놓고 봤을 때 뉴스에 반응할 수 있는 자리인지 좀 힌트 짧게만 받고 싶습니다. 일단 덕산 네오룩스 개별 성격으로 보시는 게 맞으신 것 같고요. OLED 전반적인 종목들을 봤는데 여전히 업황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은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관련된 이슈도 있고 지금 일단은 모바일에 대한 수요 위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고 하저가 될 것이다. 수요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 부분이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저가 계속 깔려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해 나오기에는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투자자의 투심 자체도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덕산 네오룩스 개별적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넓히지는 말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재은 대표, 김진균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